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으로 아이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생명수학원장 곽태욱입니다. 아이들과 수학으로 만난 건 한 23년 된 것 같고요. 수원 광교 지역에서 이생수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한 지는 13년 됐습니다. 이생수의 교육 철학은 개원 초부터 아주 명확했던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도구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력을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기억 당연히 하죠. 제가 과외로 한 7명 정도 아이들 수업을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한 1년 정도 실험을 하다가 학원으로 나왔어요. 7명 데리고 이제 학원으로 나왔으니 사실 이 지역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임대료 비싸단 말이에요. 첫 달부터 이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3, 4년을 진짜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날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개원 초기에는. 수학학습은 개념학습하고 심화학습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학습의 프로세스하고 심화학습의 프로세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학습은 처음 배우는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플립러닝 시스템을 개원하고 한 2년 후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본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득하는데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빛을 발했던 게 코로나 때 개념으로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때 오히려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업 방식 때문에. 스마트룸과 클래스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스마트룸에서 개념 예습을 하고 들어와요. 동영상만 보라고 하면 애들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합니다. 개념을 듣고 정리하고 기본적인 필수 예제나 이런 문제들은 풀고 들어와요. 공통적으로 틀렸던 부분들을 교사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개념 학습을 할 때에는 이해하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룸에 오면 항상 그 전에 배웠던 부분들을 데일리 테스트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스홀릭 시스템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아이들이 DT 보고 그날 해야 할 순서들을 차트에서 그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기록하고 할 것들을 처리하고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요. 즉 어떤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료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플립러닝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뜬금포가 아니라고. 어디는 알고 있는데 어디는 모르는지를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마트룸에서 그런 과정, 기본적으로 수업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클래스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화학습은 좀 다릅니다. 심화학습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구가 달라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것들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심화학습 들어갈 때는 데일리 테스트의 용도가 이 친구가 심화교재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개념학습을 다시 좀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또 이제 아주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위권 아이들. 개원 초에는 한 명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되게 오만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도와줄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이 학생들은 그 적기에 다른 수업을 받았으면 또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못 받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위권 친구들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거. 우리 학원에서 이 친구가 감당이 되는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조금 기준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훈련시키고 이생수의 학습 시스템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러면 정규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부족한 것들도 메꾸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권 수업을 좀 잘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개별로 뽑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돈도 좀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 진 다 빠지죠. 엄마 아빠 효과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특성상 돈이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은 돈이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정말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겁 없이 사실은 이렇게 비싼 데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별로 엄마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죠. 일반 정규 수업은 프로세스가 아예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완전 약점 클리닉이죠.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3학년 2학기 시험을 봤어. 근데 분수가 너무 취약해. 그럼 그것들을 봐주는 거예요. 4학년 1학기 진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 약점 수업은 조금 정규 수업하고는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응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테스트 보고 들어와서 정규 수업으로 가주는 게 제일 고맙죠. 이거 굉장히 얘기를 잘해야 돼요, 엄마들한테. 원장하고만 수업하고 싶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내라 그러죠. 왜냐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머니 클리닉 수업은 3개월 이상은 하실 수 없어요. 저희 학원은 중등이 많은 학원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과정, 개념, 이해 너무 중요하지? 시험 때는 외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상황마다 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내신 대비하고요. 메소릭 시스템 아주 쫙 따라갑니다. 내신 대비 교재 가지고 내신 대비하고 약점 수업하고 계속 모의고사 돌리고 시험 프로젝트는 시험 전과 시험 후가 중요해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시험 후에 결과만 가지고 막 괜히 민망해하고 막 70점 나왔는데 우리가 막 죄인 된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50점짜리였어. 근데 70점 맞은 거야. 기적이거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엄마한테 사전 공지를 해요. 몰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경험, 맛이라도 좀 보여주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차원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는 저희가 수업료를 올해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만 해도 아이들 수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고수반을 생각을 했고 또 올해 초에 새로운 컨텐츠를 도입하면서 수업료를 좀 올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학원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객님들이시잖아요. 저는 정말 대놓고 애들한테 그래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고객의 니즈가 내가 돈 낸 게 좀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변화를 줬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턱대고 논리 없이 수업료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업료를 올리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컨텐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내가 뭘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토요일이라는 자원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아이들을 10시부터 한 3시 반 정도까지 불러요. 물론 신청하는 엄마들만 옵니다. 나는 열어놨어. 니네가 안 온 거야.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열었고 저나 저희 부원장이 관리를 해요.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 정규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들, 잘 안 된 부분들을 메꾸기도 하고요. 그게 잘 된 친구들은 담임들이 그 아이의 약점을 찾아서 시험지를 마련해줘요. 그거 다 메소릭 시스템으로 합니다. 고수반도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돌파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애들 막 줄어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했었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10년을 넘어가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상위권에 대한 니즈를 내가 좀 더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고수반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돌파했어요. 또 컨텐츠 바꾸고 서비스 넣어주면서 수업료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이거 잘했나? 뭐 이런 고민은 조금 있어요. 개원 초는 모든 원장님들 공감하실 텐데 한 명이 되게 아쉽고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개원 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스킬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들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의 장점을 말로 엄마들에게 넣어주면 이게 돌아오지 엄마들이 막 이생수를 연구해서 좋은 말을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방법을 바꿨던 게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내가 말로 엄마들에게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차, 4년 차가 되니까 이생수가 그런 학원이라면서요 하고 오시더라고요. 지금 상담은 에너지와 진심보다는 진심에다가 좀 기술적인 면들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상담이 수월해졌어요. 이건 약간 노하우겠죠, 뭐. 이제 시간이 축적이 많이 돼 있으니까. 상담 일지는 저희는 상담 일지를 지난번에 저희 만들었었잖아요. 같이 메스홀릭하고 같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거 쓰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하고 진단지, 입회 설명서, 입 다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학습 프로세스를 짜죠. 저희 학원의 장점이에요. 저희 교사들하고 저랑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제 사이즈가 요 정도라고 딱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기획력이 좋거나 이런 영업력이 좋거나 홍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부모들하고 소통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저희 사이즈가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교사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소통합니다.
개원 초는 저희가 몸으로 많이 뛰었어요. 저는 잘 못해요, 홍보나 이런 걸. 지금 홍보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원 초기에는 저희가 몸과 시간으로 많이 때웠어요. 뭐 블로그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했고, 어쨌든 엄마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개원 초에는 설명회나 특강을 많이 했어요. 부모 교육. 그거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코로나 후에는 간담회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고객들보다 내부 고객 중심으로 많이 바꿨어요. 저는 그 설명회와 간담회가 아주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만 많이 풀어서 빨리 쭉쭉 빼는 학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부터 풀림 러닝 도입했으니까 거의 10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풀림 러닝이거든요. 거꾸로 수학 교실이. 그 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수업 방식도 저희가 좀 독특했어요. 말하는 학습법, 또래 가르치기라던가 하브루타라던가 이런 것들 도입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10년 전에 10년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였잖아요. 그래서 안 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용기 없이 만약에 똑같은 일반 학원하고 똑같은 거를 만약에 했으면 제가 생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또 고민은 앞으로 10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고민이죠. 풀림 러닝 시스템이라던가 수업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많이 바뀌었고요. 학습 도구 많이 바꿨죠.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 도구들은 많이 바꿨고, 그리고 약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좀 가벼워졌어요. 예쁘다고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올드하고 두꺼우면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쓰는 거 조금 줄였어요. 쓰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쓰는 걸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걸 꾸역꾸역 시키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게 저희가 수학 개념 노트라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목표로 썼거든요. 학습을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뼈대 학습하고, 그리고 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해해야죠, 개념을. 그래서 개념 이해하고, 개념만 이해한 게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서 정리 학습하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약점 찾아내는 훈련하고요. 전체적인 통합 학습까지 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녹여놨어요, 노트에다가. 모든 원장님들의 고민인데 상위권은 다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이제 중하위권, 특히 하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꾸역꾸역 시키지 않아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위권 친구들은 가루어 넣기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꿨고, 지금은 기성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점하는 방법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놨고, 교재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도 설명회나 간담회 때 우리 이런 거 너무 잘해 이런 거보다는 니네 애들이 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런 초점으로 바꾼 것들은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됐죠. 저희 학원의 차별점은 명확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와 원장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통, 이건 저희들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담임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피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학원을 꿈꾸고 있지? 나는 어떤 학원을 하고 싶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해 나가시다 보면 나만의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원장인 나 자신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들마다 젊고 패기가 있는 분들, 또 외향적인 분들, 본인이 어떤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현대적인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데 옛날 옷 입으면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이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적 흐름을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차분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나만의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도 많고 즐거움의 욕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도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필요한 것들,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막 부딪혀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말하기 수업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저희 애는 말하는 거 싫어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수업 방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저희가 수업 후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원장님들마다 색깔이 좀 다를 텐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엄마들도 논리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하지 거기에 설득 당하지는 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하고 달라진 거는 설득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은 부모님들 선택하고 하실 수 있게끔 존중해드려요. 요즘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업료를 인상하면서 제가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이 일단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엄마들은 수업 시간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요 몰입 수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하나 앞으로는 이생수 TV나 블로그를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 매뉴얼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가면서 여기는 진짜 다르구나. 이거를 메워주려고 노력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최하위권으로 들어왔어요. 중상위권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5학년에 올라가면서 5학년 수학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슬슬 숙제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 몰입 시간에 불렀어요. 숙제를 다 하고 막 칭찬해주고 보냈어요. 다음날 학원 끊었잖아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학부모들의 트렌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장님 제가 아이를 모든 학원을 다 보내봤지만 이생수처럼 성과가 있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엄마들 트렌드예요.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초기 상담 때 어머니 아이가 숙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해서 요즘 엄마들 남겨서까지 해주는 걸 원하시는 엄마들 반반이에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원하지 않아요. 이게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긍정적인 지금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이제 제가 메타인지로 의문 썼는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에요. 수학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수학교육의 본질, 또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가 변화될 때도 엄마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이시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역량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역량이라는 게 뭐야? 그 기초를 탄탄히 하다 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술이 얹어지면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의 본질, 우리가 원장으로서 내가 해줘야 될 핵심, 아이들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옷은 바뀌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바뀌고 옷도 막 짧아졌다 길어졌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컨텐츠나 수업 방식이나 어떤 수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겠죠. 저희도 정규 수업만 하다가 몰입 수업이라는 것도 들어왔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약점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의 방식들은 계속해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해요.